이번 시간에서는 제13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세금을 달리해서 등록면허세가 합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보는데 어떠한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그 세금의 세원을 아셔야 돼요. 세원천인데 세원천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부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볼 때 등록면허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자 앞에 뭐예요? 등록. 등록 행위를 갖추었다면 등록 면허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의 뜻을 법에서 적어져요. 등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히 말하면 먹물적 성격이다. 먹물 묻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로 징수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이 먹물에 대한 내용은 어느 쪽이었었냐면 소유권 쪽은 취득세로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외 쪽이에요. 소유권 외에 대한으로서 먹물을 묻혔을 때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에 따라서 교재 보시면 교재에서 등록이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줄 끝 가보시면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의미로서 먹물을 묻혔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왜 여기에서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됐겠는가?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등록에 대해서는 취득세로서 과세해요. 취득세로서 과세하고 그리고 또 다시 등록면허세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옆에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의 경우는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억 보세요. 기억에 대해서 광어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로서 과세됩니다. 왜 그러겠는가 해볼 때 취득세에서 광어권, 어업권, 등록에 대해서는 100% 면제합니다. 감면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로서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니은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신설된 내용인데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세의 제척 기간이 끝났죠. 취득세 제척이 끝났으니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 그때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공무상 등기 등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조세 총론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한 내용은 등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2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으면 각기 세금마다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의 뜻이죠. 그러면 취득세부터 해볼까요? 취득세의 세원은 취득한 자.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나왔죠. 등록면허세에서 세원은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한 자가 바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예요. 등록면허세에서는 등록한 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먹물을 묻힌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제 어떤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장을 쭉 읽어보고 누가 먹물을 묻혔는가를 살펴보고 먹물을 묻힌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응용된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이렇게 땡땡권 나왔으면 이 땡땡권이란 단어 보자마자
납세 의무자는 땡땡 권자다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쭉 가다가 저당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납세 의무자는요. 그대로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쭉 가다가 땡땡권 나오면서 말소 나왔어요. 말소 나왔으면 이 말소라는 단어 보자마자 끝말로 가세요. 납세 의무자 물어볼 때는 끝말에 대한으로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채권자 대위 이 말 나왔어요. 저는 여기에서 채권자 대위가 어떤 말인지는 몰라요. 이 내용은 공시법에서 잘 배웠을 거니까 공시법 내용으로 상기하시면 돼요. 하나 세법에서 채권자 대위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 물어볼 때는 막바로 끝만 하셔서 누가 되겠다? 소유자가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은 참고 나와요. 그 참고 내용 봅시다. 참고에서 첫 번째 점,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 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갑의 명의로 등기했죠. 그러면 먹물을 묻힌 자는 누가 될까요? 먹물 묻혀진 자, 묻혀진 자는 갑이 묻혔겠죠. 그럼으로써 이때 납세 의무자는 갑에게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법원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 선자가 먼저 선, 행자가 행할 행. 자, 먼저 행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행했을 때에 그때의 먹물로 묻혀진 자 누가 될까요? 묻혀진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다겠죠. 납세 의무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점,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해제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등기.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채권자 대위 이 말 튀어나왔죠. 이 말 튀어나왔으면 막바로 등록명세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죠. 그 다음에 3번 등록명세 비과세 볼 때에 1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국가, 지자체, 조합, 애국정부, 중앙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은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명세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대해서 애국정부의 등록 면회에 대해서는 등록명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록명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문장은 두 방향으로 설명돼요. 한 방향은 국가 쪽의 방향이고요. 또 한 방향은 애국정부 쪽 방향이에요. 이 두 방향이 한 문장으로서 묶어진 거죠. 두 방향이 한 문장으로서 묶어졌기 때문에 각각 방향으로 봅시다. 각각 방향으로서 볼 때 먼저 국가적 방향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 이렇게 나왔으면 자 여기에서 먹물 묻힌 자는 누가 묻혔냐? 국가가 묻혔어요. 그러면서 국가 너 먹물 묻혔으니까 등록명세 징수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가 국가 지자체죠.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다시 한 방향, 다른 방향에 대한 으로서는 애국정부 방향이에요. 애국정부 방향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서 석 줄이에요.
그 속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지면 외국 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자, 여기에서 면세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니까 서로 간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니까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한 등기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대사관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일 거고. 그리고 반대적으로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등기 등록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과세한다. 이런 의미로서 상호 면세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 가로에서 다음에 각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등록, 다음에 각 어느 하나 그랬으니까 밑에 있는 1, 2, 3에 대해서는 등록민호세 과세하지 않는다로 나와지고, 그리고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등기법에서 충분히 배웠던 내용으로서 법원 척탁 등기에 대한 내용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등기법에서 배웠을 거니까 저는 간결하게 이렇게 읽어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 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이랄지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3번 묘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등기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과세하지 않아요. 여기서 기억할 거에 대해서 묘지 기억하세요. 묘지에 대한 내용은 등록민호세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D페이지 가볼 때 기출체크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나오죠. 문제 한번 봅시다. 1번에서 다음 자료는 등록민호세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 먼저 기억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자,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물어보면서 근저당권 땡땡권 나왔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그대로 땡땡권자다. 근저당권자다 이러시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기억은 맞고요. 그리고 니은 볼 때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는 지문은 엄청 길었으나 끝에 가보니까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다. 등록민호세 세원이 등록이죠. 그러면서 납세 의무자 물어봤으니까 등기 등록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니은도 맞고요. 그리고 디귿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여기 디귿에 대한 내용도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물어봤나요? 그럼 거기에서 볼 때 포인트는요. 근저당권 말소 나왔죠? 말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납세는 누가 소유자 되겠죠. 그럼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소유자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민호세 납세지. 앞에서 다 배웠던 거죠. 문장을 쭉 가볼 때 관할 아니면 납세지란 문제의 키가 있다면 그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납세지 관할에 대한 문제 키로 잡고 포인트는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봐요. 해당 세금이 국세였다면 그때는 사람 나오죠.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다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납세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거기 등록민호세에 대한 걸 보니까 등록민호세는 지방세죠. 지방세였으면 물건 나오겠죠. 문장상에서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다 틀렸죠. 소재지를 가야 되겠죠. 니을 틀렸고요. 그리고 미음 대응 판례는 등기가 사유의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등록민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
맨 처음 내용을 보니까 등기가 그랬죠. 등기가 그랬으니까 등기, 등록은 묻혔어요. 머물은 묻혔어요. 묻히고 사후에 그 원인이 무효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잉크는 이미 묻혔음으로써 과세됩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취소된다 했으니까 미음 틀렸죠. 그 다음에 비읍, 지역권에 관한 설정 등기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 자, 이 문제의 키는 뭐였습니까?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죠. 그러면서 포인트는요. 지역권, 땡땡권 나왔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땡땡권자, 지역권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지역권 설정자다. 틀렸죠. 시효돼서 갑의 명의주택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자, 이 문제의 키는요.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죠.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전세권이 나왔죠. 땡땡권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땡땡권자인 전세권자겠죠. 전세권자로서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으로서 이제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틀린 것에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으로 묶인 것 하였으니까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시오로서 답은 1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2절 부가징수 갑니다. 부가징수. 부가징수에 대한으로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 배웠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확정이라는 말을 배웠겠죠. 확정. 이 확정이란 말은 색산정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 그러면 색산정에 대한으로서 방법은요.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색이 정해진 경우. 또 하나는 결정.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경우가 결정입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 결정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건데 거기에서 신고, 결정 택하는 원인이 있으나 그 원인은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결과만 기억하시라겠죠. 결과적 내용으로서 자, 보유 세금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보유 외 세금은 신고다는 거예요. 재산세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되겠죠. 취득세는 보유 외 세금이니까 신고. 등록민호세도 보유 외 세금이니까 신고. 양도소득세도 보유 외 세금이니까 신고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등록민호세에 대한으로서 배우는 거니까 등록민호세에서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등록민호세는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라는 내용으로서 가볼 때에 등록하러 가야 되니까 이때 간단한 말로서 등록민호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져요. 거기 체킹하세요. 동그라미 1번 옆에 등록하려는 자는 거기 밑줄 그리고 그 줄 끝 가보시면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동그라미 등록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 전까지란 말은 신청서 접수 날까지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으로서 추가 신고에 대한으로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됐으면 30일 내 신고 납부하겠죠. 그 내용이 애프터예요. 비포 애프터. 애프터에 대한으로서 후에 되겠죠. 볼 때 2번에서 등록민호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나왔죠. 이랬으니까 후발적 사유예요. 이때 며칠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은 가로에서 가산세 제외 이 내용을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등록민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여기도 어떤 글자 나옵니까? 후에로 나왔으니까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로서 이 내용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됩니다. 그 내용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D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갑시다.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거기 밑줄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그 내용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린 건데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 자, 이게 한 문장이에요. 신고는 하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였다. 이랬으면 자, 볼 때 아까 등기 등록 이 말 넣으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말은 등록하러 간다는 얘기죠. 하러 가서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납부했어요. 이게 뭘까요? 신고하고 납부된 거죠. 여기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했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으로 나오져요. 왜? 전까지 납부했잖아요. 납부했다는 얘기는 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럼으로써 이때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갑시다. 기출 체크에 대한 의미로서 1번 등록민허세 옳은 것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민허세 납세지.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 문제 키는요. 납세지죠. 그리고 등록민허세가 지방세죠. 그리고 지방세니까 나온 것은 소재지 나와야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주소지다 틀렸죠.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자,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보죠.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한 것으로 봤으니까 신고하였음으로써 무신고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2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해지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 채권자 대위 어떤 말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이다 하면 되겠죠. 소유자인데 비과세한다? 틀렸죠.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한다. 등록민허세 신고 납부는 등록하기 전까지에 대한 의미로서 4번이 맞네요. 그다음 5번에서 등록민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민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틀렸죠?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으면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봄으로써 신고하였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고 없으니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시 그 옆 페이지 2번 갑니다. 2번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민호세 세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보니까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이죠. 세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의 세금액을 산정하려면 제일 먼저 그 세금의 법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세의 금액이 나와져요. 자, 여기에서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나 뜻을 알고 있으면 각 세금마다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뜻을 적어줄게요.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다. 물건에 대해서 과세면 과세는 물건 가액이다. 이 내용으로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교해 본다면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입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그러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취득하는 때 같은 말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다 이렇게 되고 신고가의 뜻은 시가 편익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배웠었죠. 그리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상대편들이 입맞춤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취득했던 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가액을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믿어준다라는 의미로서 사실상 취득가죠.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한 의미로서는 국, 외, 판, 공, 법, 부 이렇게 외워놨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외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다. 이 사실상 취득가의 의미 안에는 시가 편익과 비교하지 않는다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항상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 취득세에 대한 이로서 배웠죠. 그럼 이제 이 배웠던 내용을 등록민호세하고 연결시켜 봐요. 등록민호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등록민호세는 어느 때 과세할까요? 방금 배웠었죠? 등록하는 때 과세죠. 그러면 등록민호세의 과세 표준은 등록하는 때의 가액이다 라는 말고 같은 말로서 등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교재 체킹해 주세요. 1가로 등록에 대한 등록민호세 과세 표준 밑에 줄 첫 글자 부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시면 등록 당시 가액 거기 체킹. 그리고 또 등록민호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거니까 그 옆에 신고에 따른다. 거기다가 체킹. 그리고 이 신고가액이란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가 편익과 비교해서 큰 가액 그랬어요. 그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신고가 없거나 신고 없다는 것은 무신고죠. 무신고니까 신고가액은 제로. 시가 편익과 비교해 볼 때 어디가 클까요? 당연히 시가 편익이 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의 끝말 가보시면 시가 편익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졌겠죠. 또 다시 신고가액이 시가 편익보다 적은 경우 그러면 신고가액이 시가 편익보다 적었으니까 어디가 클까요? 시가 편익이 큼으로써 그 경우에 대한 내용도 시가 편익이라고 적어져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내용으로 더해서 아는 것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신고가액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다? 시가, 비유가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등록민호세에 대한 내용은 어느 시점이었어요? 방금 보니까 등록 시점이죠. 여기서 두 개를 잘 구별하세요. 시점 분석해 주세요. 시점 분석으로서 취득세는 어느 시점? 취득 시점. 등록민호세는 어느 시점? 등록 시점이다.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D페이지 가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취득가로 하는 경우 나오죠. 이 사실상 취득가로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등록 시점이에요. 그 앞에다가 등록 시점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취득세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등록 시점에 사실상 취득가를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의 첫 글자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의 첫 글자와 같아요. 같게 국외판공법 부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적어져 있죠. 기역, 국, 니은은 외, 디귿은 공, 니은 판, 미음은 부 이렇게 첫 글자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시점은 어느 시점? 등록 시점이다. 등록 시점에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3번 갑시다. 3번에서 법인은 장부를 작성합니다. 법인은 장부를 작성함으로써 법인은 감가상각이랄지 재평가를 하고 있어요. 감가상각하였다면 장부에다는 변경된 가액으로 적습니다. 또 재평가하였으면 그래도 장부에다는 변경된 가액으로 적어요. 이제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석줄로서 나오는데 그 석줄 내용은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간결하게 하세요. 간결하게 문장 쭉 가보니까 거기에서 재평가 이 말 나온다 그랬지? 아니면 감가상각 이 말이 나왔다. 이 말이 나왔으면 이때의 등록민호세 과세 표준은 변경된 가액이다. 당연히 변경될 거니까 변경된 가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내용서는 이미 앞에서 다 배웠어요. 문장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등록민호세에 관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소 등기 이 말 나온다 그랬지? 아니면 변경 등기 이 말이 나온다면 이 말소 변경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과세 표준은 건당이다. 건당 6,000원 이 논으로서 하시라겠죠. 그러면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과세된다. 라는 의미로서 건당 6,000원이다.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한테 앞에서 기억하라겠을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교재에서 말소 등기, 말소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지목 변경 등기. 어떤 글자 나왔어요? 변경. 이 말 나왔으니까 여기도 뭘로? 건당. 구조 변경. 변경이라는 말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도 건당이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각 등기 등록 경우의 과세 표준과 세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본다면 저당권 설정 등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 하는 목적은요. 자기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서 등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으로서 등기 후에 적어졌겠죠. 그 적어진 금액으로서 이때에 대해서는 채권 금액가입니다. 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에 대한 내용은요. 어느 목적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할까요? 자기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의 과세 표준은 채권 회수 목적이니까 채권 금액이다. 이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세율,
세율에 대해서 공짜랄지 가짜로 나온 것들은 세율은 1000분의 2로서 다 일정합니다. 0.2%예요. 그리고 또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느 목적으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까요? 자기의 전세 금액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과세 표현은 적어진 금액인 전세 금액이다. 이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 임차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는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올세 하시면 돼요. 원래 정확하게 적어진 글자는요, 올 임대차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면 힘드니까 올세다 하시면 돼요. 임차권 올세다. 올세로 하게 되면 이제 말 나오겠죠. 올 임대차 금액. 이렇게 올세로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증금은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작년 시험이죠. 작년에서 임차권 나오면서 보증금 그랬어요. 틀렸죠. 뭐예요? 올세로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잘 배웠죠. 요역지, 승역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역지를 택합니다. 요역지 가액이다. 요역지를 택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연상하시면 돼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요지 이빨 주식에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지, 지역권 나왔으면 요지, 이빨 주식의 요역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가등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쪽이죠. 소유권 쪽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이에요. 부동산 가액. 자, 조심하십시오.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나왔으면 채권 해소할 목적이니까 채권 금액. 가등기 이렇게 나왔으면요, 소유권 쪽이니까 부동산 가액이다. 이 내용으로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왜 구별하셔야 되냐면 보니까 첫 글자가 여기 가, 여기도 가, 여기도 가.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사이에다가 가등기로 넣어주면 앞가자, 뒷가자에 묻혀가지고 가등기도 채권 금액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죠. 가등기는 뭘로? 부동산 가액이다. 이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104페이지 볼 때 소유권 나오죠. 소유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으로서 이제 보존등기 세율 나오고요. 또 상속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이 나와져요. 이 보니까 이상하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할 때에 취득세로서 과세한다 했는데 뭔 얘기 등록민허세에서 이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 들 거니까 이 내용 설명드릴게요.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봅시다. 세법 개정된 연역에 대한 으로서 살펴보면 이 내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2010년에 대한 이전 내용과 2011년 이후 내용이 틀리니까 2010년 전 내용으로서 가보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됨으로써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로서 신고 납부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내 거다가 뭐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등기 하였으면 등록세로서 과세했어요. 이렇게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에게 번거로움을 줬으니까 2011년에서부터는 두 개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현재로서는 취득세 그래요. 그럼 이제 현재 취득세는요, 어디까지 포함한다?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으로서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이때 건축물을
신축하였어요. 자,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럼 신축하였으면 건물이란 재산이 증가됨으로써 원시 취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때 취득세 신고 납부겠죠. 취득세 신고 납부했어요. 했고 이제 이 건물은 내 거다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방세에 대한 일로서 엄청나게 체납돼 있어요. 지방세 엄청나게 체납됐으니까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음으로써 여기서 보존 등기를 안 했어요.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2017년도에 하려고 그래요.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한다. 다 납부하고 다 납부하려고 한다. 했어요. 했다. 그러면 볼 때 여기에서 취득세 납부했죠. 이건 납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뭘로 이걸 납부하겠다? 이 내용을 등록명세로서 납부하겠다. 이런 뜻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로서 나온 것이 바로 소유권 등기예요. 그럼 소유권 등기에 대한 이로서 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외워놨어요. 취득세에서 세율 외울 때에 1000분의 20을 고정화된 숫자에다가 8보채 분자 숫자 연상에 의해서 더해가지고 하면은 나온다겠죠. 8보채 8을 더하니까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돼요. 그 내용 그대로 하시면 돼요. 8보채 이렇게 했으니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세율은 몇이다? 8이다. 1000분의 8 이러면 될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38장땡 그랬죠. 3, 8, 장, 땡 있죠. 여기에서 3 하면 상속부터 시작했어요. 상속에서 상속 1000분의 3, 1000분의 8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상속에 대한 내용은 원래 2010년도에 해야 될 것을 지금 뒤하고 있죠. 뒤하고 있으니까 큰 것까지예요. 큰 것은 몇이에요? 8갑니다. 상속으로서 등기된 것은 몇으로서 1000분의 8. 유상도 큰 것까지예요. 큰 것이 몇이가요? 20. 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기된 것 1000분의 20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증여. 큰 것까지예요. 증여 외울 때 광복절 8월 15일 외웠죠. 그래서 큰 거니까 증여에 대한 몇이겠다? 1000분의 15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서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옆에 보니까 다만 유상 플러스 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세율의 100분의 50을 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율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상 플러스 주택으로서 나왔다면 그럼 여기에 대한으로서 세율은요. 이렇게 외워놨죠. 1, 2, 3 외웠죠. 6억일 때는요. 6억이었을 때는 1000분의 10. 또 9억이었다면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1000분의 30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 숫자의 2분의 1이다. 방금 외웠던 숫자 여기 숫자에 대해서 2분의 1 50%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어디 세금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반을 과세했다는 얘기예요. 반만 과세하겠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네모 3번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인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어디만 있냐면 대도시에서만 있습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율.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대도시에서 있다. 대도시에서 중과되는데 중과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의 3배다.
3배. 자, 이 정도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서 등록명세에 대한 이유로서 105페이지 기출 체크 봅시다. 등록명세 과세 표준과 세율 오른 것은 일반 상속에 대한 이유로서는 천문의 15다. 3, 8, 8로 가야죠. 천문의 8로 가야 맞겠죠. 1번 틀렸고 2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자, 대도시로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중과되는데 몇 배? 3배 갑니다. 그런데 100분의 200으로서 2배 돼 있죠. 틀렸죠. 3배 가야 맞죠. 100분의 300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민호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 등록 당시의 재산 재평가. 자, 어떤 말 나왔어요? 재평가.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야죠. 변경된 가액이에요. 그런데 끝말 보니까 평가 전 가액이다. 틀렸죠. 4번 갑시다. 등록민호세 신고서상 금액과 시가 표준이 다를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이었으면 시가 표준이 크죠. 그러면서 이때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다. 라는 이로서 4번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 저당권 말소 등기. 말소 나왔죠. 말소 나왔으니까 이때는 건당이죠. 건당인데 채권 금융이다. 틀렸죠. 말소란 말이 없이 설정으로 나왔으면 채권 금융으로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민호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그리고 재산세로 갈게요. 다음 강의에서는 재산세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마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